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김현입니다. 함께하신 소통위원장 전용기 의원님이십니다. 김동화 허위조작정보감시단장님이십니다. 이번 주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5일 9시 기준으로 7,510명이 방문했고 2,898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는 SNS 28.16% 가장 높은 수치 기록했고요. 네이버는 23.26%입니다. 유튜브는 15.81, 커뮤니티는 5.97, 틱톡은 3% 순으로 제보되었습니다. 오늘 다음은 주요 제보 내용입니다. 시그널이라는 메신저를 통해 여론 조작을 위한 모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제보가 있었습니다. 해당 모의는 메신저 내 부파 사이버 대응팀이라는 단체 채팅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방에서 공유된 글에는 적에게 아니란 생각을 심어준 후 투표 참여율을 줄이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차피 이재명이 대선에서 이긴다는 내용을 커뮤니티에 게시하거나 조회수가 높은 게시글에 선거날 시간 아깝게 투표하지 말고 쉬다 오면 된다는 댓글을 달아 여론을 조작하고 투표 의지를 저하시키는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최근 부정선거를 막겠다며 20, 30대를 중심으로 조직된 2030 부정선거 파이터즈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이 조직의 온라인 여론조작팀의 일환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단체는 한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 방지대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요 제보 내용을 이번 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민주당 경선 후보에 대한 암살 모의 등과 관련한 제보가 있었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목해서 암살단 모집합니다. 총, 활, 석궁도 준비됐다. 관심 있는 분은 어디로 연락 바랍니다. 등의 게시글이 올라왔으며 게시자는 실제로 개인정보와 연락처, 구체적인 범행 도구까지 언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로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으나 4월 22일 해당 게시자는 검찰에 검거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부정선거와 관련된 음모론과 내란을 옹호하는 글의 유포에 대한 제보가 있었습니다. 4월 20일 트위터를 통해 선관위가 이미 51.2%로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확정했다는 출처불명의 유튜브 댓글 사진이 게시되었고 그 아래에는 사전투표에서 조작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부정선거를 기정사실화하는 댓글이 다수 달렸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는 불법 선거운동과 내란 옹호 성격의 선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을 중국이나 공산주의와 연관 지으라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4월 22일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군복무 단축은 적화통일의 필수 요건이다. 국민 재산의 절반이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황당 주장이 담긴 게시글이 확인되었고 4월 21일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황금 방패법 발의 이꼬르 공산당식 인터넷 검열이라는 등의 허위 주장이 있었습니다. 4월 22일에는 DC인사이드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에서는 민주당이 중국인을 위한 일자리를 보장하고 한국인이 넘보면 형사처벌된다는 맹랑한 글이 게시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통위원회 주요 현황에 대해서 김동화 의원이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주요 대응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합니다. 대선 일정이 가까워짐에 따라 온라인상의 가짜뉴스와 허위 사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의 주요 유통 경로 중 하나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언론사 뉴스 기사 댓글 창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댓글창의 허위 댓글 대다수는 극소수 악성 유저들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 행위이며 경찰 고발 대상입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허위 댓글을 통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경찰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엄중히 대응할 것임을 밝힙니다. 다음 스레드의 이재명 후보 발언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알립니다. 최근 스레드를 통해 우리 당 이재명 경선 후보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소위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언하는 내용의 영상이 유포되며 해당 내용이 이재명 후보의 공식적 입장인 것처럼 암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해당 영상은 2017년 3월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33회 한국여성대회 기념식에서 한 발언이고, 이후 이재명 후보는 해당 발언이 실수이며 여성을 성소수자로 잘못 표현한 것이라고 정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해당 발언을 그대로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여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알립니다. 다음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언중이 제소, 언중이 심리 결과 등 언론 대응 보고 드립니다.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는 유튜브라 하더라도 언론사가 운영하는 채널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제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언론의 공적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매일신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지난 23일 당 소속 후보를 비난하며 개무시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는 언론 본연의 품위와 책무를 망각한 행위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유튜브 플랫폼에 게시되는 콘텐츠 또한 언론의 위상에 걸맞은 품격과 책임감을 갖춘 내용으로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어제 진행된 언론중재위원회 심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매일신문 관련 2건은 매일신문 측의 불참으로 인해 2차 기일로 속행되었으며 3월 31일자 사설 사상 최악의 산불 이재민 지원 복구 제대로 하라는 에 관해서는 조정 불성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사설은 언론사의 기본 입장과 의견, 주장이 폭넓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명백한 의도를 담은 왜곡이 존재할 경우 이에 대해서도 엄정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앞으로도 국민소통위원회는 사설을 포함한 모든 보도권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객관적 사실에 기반을 둔 건전하고 공정한 보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YTN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JTBC 뉴스룸의 출연자의 문제적 표현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신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4월 24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하여 민주당 경선에 대해 논평하면서 이재명 예비후보에 대해서 제대로 된 비판도 다른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못하고 계시던데 결국에는 이재명 예비후보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 두려워서 못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방송은 선거에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한 여러 종류의 상이한 관점이나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구정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저희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는 4월 23일 JTBC 뉴스룸 프로그램에서 또다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대상으로 방송에서 담을 수 없는 표현으로 비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국민소통위원회는 두 방송 프로그램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신고 접수하였음을 밝힙니다. 다음 샤인튜브, 이동규TV 등에 대한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유튜브 채널 샤인튜브는 구독자 60만을 보유한 중견 보수 유튜브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뻔뻔한 거짓말쟁이입니다. 이재명은 국민을 세금 소비자로 국가를 ATM 기계로 보는 것 같다라는 등의 표현들로 명예훼손 소지가 매우 크며 민주당이 나라를 뒤집어 엎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등의 심각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봉규TV는 이재명 대표가 사람 죽이는 재주가 있다는 발언이 담긴 영상을 게시한 다음 날 3월 21일 구글에 신고 조치하였으며 4월 24일 문제없음 회신을 받았습니다. 구글이 탄핵 이후 대선 기간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 때문으로 판단되며 구글의 재신고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의 법적 조치 등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96번째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월 24일 개최된 자당의 의원총회에서 작년 민주당의 예산 테러로 인해 되살려야 할 사업이 한두 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합리적인 감액을 테러로 지칭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궤변입니다. 민주당의 감액 사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검찰 특활비 등 깜깜이 예산 집행으로 인해 편성 내용이 소명되지 않은 부처에 대한 감액이 있었고, 둘째, 실사업 집행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 예산 편성에 대한 합리적인 감액이 있었습니다. 셋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이 미비한 내역에 대한 감액도 있었습니다. 또한 동해가스전 시추 예산, 대왕고래 사업 등 개발성과 타당성에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불가피한 감액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합리적 사유로 감액한 2025년 예산안 때문에 국가 경제가 테러당하고 마비되었다는 식의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은 명백히 진실을 호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 시리즈 19번째입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MBN 뉴스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칭하며 중범죄로 5개가 기소가 되고 반칙과 불공정이 판치는 나라를 만들어버렸다. 비양심과 패륜이 얼룩진 나라로 만들 수가 있다. 중범죄자가 다스린 나라를 만들어서 되겠느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5개의 기소권은 현재 재판 진행 중이므로 심지어 2개의 혐의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판단받았습니다.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였음이 명백히 보여준 것입니다. 오히려 반칙과 불공정이 판치는 나라는 윤석열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 씨를 무혐의, 불기소로 대하던 검찰의 솜방망이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많은 국민이 수백 차례 압수수색으로 야당 대표를 괴롭히는 한편 한 것을 보았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방치로 일관하던 반칙과 불공정 행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